네. 오늘 업무보고 보시면 인사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의 구심점이 돼 분야별로 현안 조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국정 총괄 조정이 국무조정실의 가장 큰 임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최상목 대행이 정책 컨트롤 타워라고 하면서 전담 보좌 기구를 꾸렸습니다. 네. 6개 팀 중에 재난치 한 팀만 이용석 국무조정실 사회 정책팀장 요 분 가시고 나머지 전부 다 기재부 관리들이에요. 네. 공무원들이 국정 총괄하고 업무 조정하러 국무조정실로 가야 됩니까? 기재부로 가야 됩니까? 맡은 업무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 어디냐는 거예요. 현재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통령실은 컨트롤 타워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최상목 대행이 보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이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업무에 따라서 갑자기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예규 만들어서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업무지원단 만들어서 대통령실 역할을 하겠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국무조정실을 완전히 지금 개통상 있는 국무조정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국무조정실하고 기획재정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낸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 옆에서 그러니까 그 뭐랄까 비서실 역할을 해야 되는 업무들을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거기 나가 있는 그 임명이 된 친구들 대부분 보면은 현재 보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아니, 보직이 없는 사람들 거기다 꾸리면서 이 부분이 저희와 같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국무조정실이 있고 국무총리 국무총리 직무대행이라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이기도 해요. 도대체 국무조정실을 패스해버리고 기재부에다가 막 뭘 만들어 행정 예규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국무조정실이 저는 그래서 국정총괄 조정 업무를 기재부가 그런 경험이 없는 기재부가 할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본연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무원들 어디 가서 이거 국정협의를 해야 될지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저는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무조정실에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잘 보좌하셔야 되는데 보좌한다고 하셨잖아요. 국정운영 적극 지원. 세 가지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요.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해서는 안 되는 일. 첫 번째는 인사 알박기입니다. 최상목 대행이 갑자기 연말 연초에 인사하라고 확 얘기를 했어요. 진행하라고.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눈에 띄는 인사 뭐했냐? 경찰 조직 인사했죠. 이거 윤건영 의원,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국조특위에서 내란 특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중간에 매개가 돼서 용산발 서울구치소 인사가 일어났다. 서울청을 친윤 경찰들로 장악을 해서 실제로 윤석열 내란 수사를 방해하거나 윤석열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있을 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왔어요. 설마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왜 오비이라고 딱 보이기 좋은 인사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인사하지 못하도록 직언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인사검증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합니까? 장관도 없는 법무부에서 합니까? 인사검증도 이상한데 인사 알박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 완화 알박기 하고 계세요. 규제 완화 등 통해서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 규제 완화. 이거 왜 지금 권한대행이 하십니까? 지금 탄핵 심판이 3월 초냐 중순이냐 이러고 있어요. 이것도 알박기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러면서 반도체법 52시간은 원래 반도체법 처음 나와 있지도 않았어요. 칩스법 대응해서 어떻게 지원할 거냐 중심으로 돼 있던 법에 갑자기 최상목 대행 그다음에 여당 쪽에서 52시간 얘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런 얘기를 해요.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 규제 완화. 세 번째 하지 마야 되는 거 하위법령 개정 알박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100건 이상 발굴하고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이행의 속도감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파면 결정이 3월 달에 있을 겁니다. 그 탄핵 심판 결정이. 그런데 갑자기 장관들한테 자기 브랜드 하위법령을 만들래요.
지금 11명의 내란 국무회의 참여했던 분들은 실은 전부 다 사표 내셨던 분들 아니에요? 최상목 대행 왜 갑자기 장관들 브랜드 만들려고 다그칩니까?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장관을 최상목 대행을 보좌해서 해야 될 일은 민생 추경이라고 저는 첫 번째 봅니다. 가계부채 대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내란 극복 지원금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도 제안을 했는데 민생 경제 실질적 대책이 담긴 추경 2월 내에 국무조정실이 총괄해서 안을 좀 마련을 해서 최상목 대행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이 본인들에게 주어진 정부조직법상 주어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인사 알박기, 규제 완화 알박기, 하위 법령 알박기, 도대체 장관 핵심 브랜드 100가지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판국에 뭐 장관들 나중에 선거 나갈 때 하나씩 뭐 브랜드 하나씩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업무를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도록 저는 국무조정실에서 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추경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도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다 마치고.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네이버 관련 조작 기사, 네이버 뉴스 배치 조작, 시인 청탁받고 기사 숨겼다. 박동희 기자라고 폭로를 했어요. 네이버 사장이 사과문도 냈죠. 예, 그리고 그 네이버 스포츠 제휴약관 제19조 2항 빨간색 여기 나와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말하자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휴평가위원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불공정 약관이라고 했고 그래서 23년 10월 16일 날 한기정 위원장님, 존경하는 민병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약관이 있다. 이거 문제다.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불공정 약관으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년 반 전이에요. 네. 근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와요. 24년 잠깐 마지막 표 보세요. 네. 알리테무 결혼준비 대행업체 중고차 대출업체 위탁계약 웹툰 플랫폼 사업자 계약서 이런 거 전부 다 조사한 지 2개월 3개월 만에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이버 불공정 약관은 489일째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이버 눈치 보기 아니냐? 네이버가 공정위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권익 위원장님. 예. 유일임 이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했어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안 경우 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유일임이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됐다는 인지했다는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유일임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사적 이해 관계자에서 이해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한테 그 방심위에서 그 인적 관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래서 그 송부를 했던 것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송부를 했던 것입니다.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보고한 문건 권익위원회 2023년 9월 14일 날 제출됐어요, 안 됐어요? 뭘 몰라요, 뭘 몰라? 서류가 이미 제출됐는데 이 서류는 뭡니까 그러면? 답변해 보세요. 이 서류 제출됐어요? 위원장님 보셨어요? 그 서류도 다 검토를 해서 사실은 전원위에서 결의를 하긴 한 건데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 결의하면 전원위에서 다 같이 도둑질합시다. 자, 라고 얘기하면 그게 합법이 됩니까? 네, 신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계속 전원이 핑계를 대시잖아 지금. 자, 예, 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뉴스 제휴 네이버 관련된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는 2023년 5월부터 활동을 중단했고 그 이후에 해당 약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네이버가 지금 새로운 재평의 출범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 중인데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약관상 문제도 해소되도록 네이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489일째요.
자, 딴 데는 2, 3개월 만에 다 끝났는데 그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가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럼 각하하겠다는 뭔가 변론을 내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변론도 그거 없이 489일을 그대로 둡니까? 자 마무리해 주시고. 적용됐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적용 안 되니까 그때 적용됐던 사례는 전부 다 문제가 없는 겁니까?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 전에 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은 아니고요. 자 우리 건익위원장님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장님도 그렇고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예? 네. 당당하게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자, 답을 우물쭈물하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몇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원장님. 아니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딱 답변을 하시면 돼요. 왜 우물쭈물해요? 그러면 옆에 우리가 다 봐도 아 이게 뭔가 일을 잘 못했구나 하고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당하게 답변하셔야죠. 예, 제가 몇 가지 말씀하신 거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추경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내일 이제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논의 바탕으로 해서 뭐 정부의 입장을 정하도록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규제 완화와 하위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사에 관해서 일단 기재부에서 그 TF를 만든 거는 기재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의 파트라든가 안전의 파트라든가 또 사회 분야도 좀 약점이 있고 정무 분야, 그다음에 공보 분야 이런 쪽에 굉장히 사실은 그런 조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인사혁신처하고 협의를 해보니 국무조정실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기재부 부총리의 아무리 권한대행이고 직무대행이시지만 하는 거는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서포트해드린 것들 서포트해드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재부 중심으로 해서 그 비서실이죠 일종의 비서실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사의 경우에서도 과거와 똑같이 권한대행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정무직이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인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1급 이하의 인사는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공석이 있는 것들을 비워두고 만약에 행정을 이루어지게 되면 제대로 된 행정을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 공무원들이 일 안 하냐는 또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최소한 수준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뭐 비판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경찰청이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 서울청장이 서울청 차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어서 치안의 공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메꿀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하고 하위 법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민생 안전과 대신도 제고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법을 통과해서 뭐 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건 사실은 뭐 이념적인 것이 아니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고 국민들의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 수준 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